GPT와 클로드만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제미나이가 좀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확실히 구글은 크롬이라는 플랫폼도 있고 많은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합치고자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크롬 창에서 제미나이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미나이를 치면은 제미나이와 채팅이 뜹니다. 누르면 검색창이 채팅으로 바뀌죠. 네네. 여기서 이제 엔드 플래닛에서 물어볼게요. 엔터를 누르면 제미나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채널을 보여주네요. 누르면 이동까지. 제미나이를 원래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미나이 한번 누르고 뭐 했었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뭐 여기서 할 수 있다? 이 정도 업데이트인 것 같은데 뭐 이게 시작이겠죠? 왜냐면 구글 안에서 이제 렌즈로 모든 페이지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됐거든요. 구글 렌즈가 뭔가요? 이게 원래 아마 핸드폰에는 있는 기능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 절차 확실히 알고 가자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점 3개짜리 누르고 구글 렌즈로 검색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오. 영역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럼 이거 관련된 이미지 검색을 구글이 해주는 겁니다.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가면은 이렇게 원하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고 클릭하면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응을 검색하려고 해요. 이렇게 앤드류 응에 대해서 나오죠. 이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바로바로 검색하기에 좀 좋은 것 같네요. 네, 예전 같았으면 구글이 이미지 검색을 물론 잘해주지만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업로드하고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크롬 깔려만 있으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 화면에서 궁금한 거 바로 들어가서 질문이 가능하겠네요. 그쵸. 이게 지금은 구글 렌즈랑 제미나이 따로지만 나중에는 크롬 안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구글 렌즈로 딱 검색해놓고 거기에다가 제미나이 연동해서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쵸. 조용히 하나하나씩 추가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엔 또 어떻게 적용해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유튜브야말로 저런 렌즈가 들어가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버추얼 무언가가 오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버추얼 휴먼, 버추얼 인플루언서, 버추얼 유튜버. 근데 저는 버추얼 싱어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수노로 음악을 만들거나 오디오로 음악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수노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을 때가 꽤 많습니다. 저는 수노가 분류해놓은 많은 장르들을 통해서 조합하고 새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장르로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가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찾아왔습니다. 뭔가요? 네, snowprompt.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노래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해볼까요? 슬픈 발라드? 슬픈 발라드 괜찮아요? 네네, 좋습니다. 슬픈 발라드. 성별도 정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노래 스타일을 여기서 생성할 겁니다. 이제 수노에서는 곡을 크리에이팅 할 때 쓰게 되잖아요. 스타일 오브 뮤직에다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럼 원래 수노에서 성별은 어디다가 적나요? 여기 스타일 오브 뮤직에 피메일 보이스라고 그럼 나중에 그냥 추가하면 되겠네요. 네, 추가하면 됩니다. 네네. 슬픈 발라드고 주제는 시련, 멜로디는 단순하고 기억하기 쉽고 뭐 리듬은 느리고 노래 스타일 생성을 하면 이제 이렇게 3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송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근데 문제는 가사죠. 그쵸. 이것까지 만들어 줍니다. 가사 생성기에 들어가서 이별을 후회하는 한 남자 여자 목소리로 네네. 슬픔 주제 가슴 아픔 언어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한국어도 있나요? 네, 한국어 있습니다. 분위기 우울한 가사 생성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볼게요. 직접 가사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GPT를 켜놓고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한 번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노래 제목도 여기서 적어줬으니까 잊지 못해. 여기서 남자 목소리가 나와버렸죠. 여기서
어이 좋은데요 노래? 아, 노래 괜찮아요? 네, 저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건 이런 스타일이 없는데. 그니까요.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가사 쓰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떻게 가사를 쓸지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 고민되실 때 여기서 아이디에이션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저희 라이프 채널에서 어떻게 수노를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누르시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설정해 놓겠습니다. 제미나이랑 GPT로 구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프롬프트가 좀 궁금하긴 한데 잘 만들었겠죠 저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도 GPT-3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지금 퀄리티의 GPT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T 뭐 4, 5 미니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토큰이 비쌌으니까. 아 그쵸. 예전에 엄청 비쌌죠. 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 인공지능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죠. 앤드류 응 교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GPT-4가 이제 100만 토큰당 4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GPT-4가 처음 나왔을 때 100만 토큰당 36달러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9배네요? 그쵸. 그러니까 1년 5개월 만에 가격이 거의 80% 떨어진 거죠. 앤드류 응 교수님은 이런 토큰 생성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드웨어도 발달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토큰 가격이 더 싸질 거라고 가정하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추천하십니다. 아 토큰 가격이 지금이 항상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정확히 워딩은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실행하기에는 비싸더라도 더 낮은 가격을 예상해서 배포할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솔로프리너라고 불리는 분들, 그러니까 1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GPT-4나 이런 LLM을 활용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들을 배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확실히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 뭐 메타, 클로드 같은 다양한 데서 언어 모델을 내다 보니까 이제 선의의 경쟁 덕분에 소비자는 이득을 본 약간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앤드류 교수님이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라마 3.1이라고 합니다. 아 오픈소스가 나와서 그러네요. 모델 자체 그러니까 오픈소스 모델이 나왔다 보니까 GPT-4 같은 모델을 직접 개발할 필요 없이 서빙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모델 개발하는데 드는 인력을 그냥 하드웨어 최적화 이쪽으로 쏟아서 뭐 예시로 보여주신 그록이 아마 토큰이 엄청 빨리 나오거든요 생성이. 그런 데서 그냥 오픈 웨이트 모델 그러니까 라마 같은 거를 그냥 업로드해서 서빙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서빙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세레브라스라는 회사에서 베타 3.1 모델을 엄청 빠르게 서빙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오 초당 1800 토큰 GPU보다 20배 빠르고 5분의 1의 가격이라고 하네요. 한번 써볼까요? 뭐야 초당 447 토큰 70빈데도 엄청 빠르다. 엄청 빠르네요 진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많은 기업들에서 LLM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들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구성만 잘하면은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이제 앤드류 교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 초당 100토큰을 계속 활용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시간당 1.44달러만 쓴다는 뜻이죠. 그쵸. 그렇게 되면 미국 및 기타 여러 국가의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만큼 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게 고점이라 생각하고 개발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요즘에 개발하시는 분들 피드를 보다 보면은 초기에 어떤 귀찮은 일이나 이런 작업들을 LLM을 통해서 GPT나 클로드를 가지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지 않나요? 네, 그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데 커서라고 뭐 클로드나 GPT를 이용을 해서 말씀하신 그 코드를 짜는 걸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깃허브의 코파일럿이 좀 대표적이죠. 이 예시 사용 영상인데 코파일럿보다 조금 빠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파일 하나가 아니라 좀 전체 코드,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확실히 간단한 코드를 구현하는 거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예시로 보여준 영상에서 막 1800줄이 넘어가는데도 코드가 잘 생성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체 코드 안에서 전체 프로젝트 안에서 좀 컨시스턴시 있게 변수명이라든지 함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서 이제 코드 자체 에러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다른 파일이 엮여 있을 때 생기는 그 참조 에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줄은 케이스 같더라고요. 작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도 어시스턴트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언어 모델도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커서에서? 네, 언어 모델을 GPT-4랑 GPT-4o 그다음에 클로드 3.5 소넷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낮은 가격의 플랜을 쓸 때는 프리미엄 모델이 아닌 모델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은기님은 원래 코파일럿을 쓰세요? 회사에 있을 때는 그 지원을 해줘서 써봤는데 조금 놀랐던 게 모델 아키텍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델 아키텍처를 대충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조금 신기했었습니다. 그때 오토인코더를 만들었었는데 레이어 몇 개랑 액티베이션 펑션 못 쓰고 이런 식으로 정해주니까 그걸 그냥 만들어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 로더랑 이런 거 연결하는 부분 배치로 학습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수정할 부분이 많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1년 반 전 얘기니까 지금은 그 정도도 아마 거의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커서를 쓰면은 거기서 학습된 모델을 배포하는 것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기는 합니다. 데모를 봤을 때.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막 엄청 와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발의 많은 부분을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쵸. 제가 사실 프론트엔드 쪽은 해보지를 않았었는데 이 커서를 보고 나서 나도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0 결제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피그마 써서 워드프레스 붙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기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겠군요. 네, 이제 기능적인 부분 막 붙이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두 개를 결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하고면은 아예 코드 짜서 CSS랑 뭐 다 연동해서 만드는 것도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차라리. 이건 뭐 예상이기는 하지만 피그마에서 만들어진 CSS나 그런 HTML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갖고 오면 그거에 맞춰서 코드를 짜주지 않을까 이 커서가. 그 정도예요? 뭐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정도로 해주지 않을까?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해봐야 아는 거지만요. 저처럼 개발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게 가능해질까요?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를 개발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도 이걸 써보지는 않았다 보니까 아직 한계점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거의 한계점은 코드를 쓰는 건 잘 쓰는데 디버깅이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베이스 되는 언어 모델이 GPT-4o나 클로드 3.5 소넷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코딩을 할 때 GPT-4o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못 알아듣는 버그들이 좀 있어서 그런 언어 모델 자체의 한계는 아직까지는 개발자가 커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좀 대규모나 아니면 원하는 기능을 가진 코드를 만들기는 조금 아직은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 모델의 한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샘 알트먼이 어제 올린 글이에요. 그러니까 넥스트 모델을 미국 안전연구소와 합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 GPT 다음 버전 뭔가는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고 그거를 안전 테스트를 했다는 건가요? 하기로 했다는 건가요? 도달했다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진짜 조만간 나오나? 테스트를 위한 합의, 그러니까 테스트를 이제 들어갈 거다라는 거 아닐까요? 기대가 되네요. 빨리 테스트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모델인지 궁금하네요. 올해 예상되어 있긴 하잖아요. 네. 알트먼은 계속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건 올해 하반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커서 같은 서비스에 GPT-5가 들어가면은 말씀하신 디버깅까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이 들어갔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 나올 때 됐다고 생각해요. 5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소라도 빨리 내야 됩니다. 저 친구들. 소라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나올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지금 서비스들보다 얼마나 뛰어날지 그게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재밌게 볼 만한 영상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영상. 마초님이 만드신 그 수노 노래 만드는 방법? 그거 좀 보시면 어떨까
시청자분들 중에서 AI로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수노 사용법에 더 친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엔드플랜의 마초였고 네, 엔드플랜의 은기였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